노론은 다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쪽 사람들은 독립운동 했다. 이러면 이제 노론 후예 학자가 다 식민사학자니까 이제 말빨이 안 섰던 거죠. 처음 다닐 때는 이게 다이 폐허였어요, 폐허.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고 글 쓰고 강연하고 하면서 이것도 한 거고, 옆에 주차장도 다 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소 우리 때문에 정비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풀 많아가지고 찾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이게 다 소론 계열이니까 노론 계열 아니면은 한국은 그냥 다 파묻혀 있는 건데. 수종과 영조대의 학자로 그렇게 써놔야지. 이것도 꼭 이렇게 보면은 문과에 급제한 것 같이 써놨잖아. 청수에 급제한 건 서용보가 썼고, 나 옛날에 누구의 그 서청원 의원 그 양반 만났는데 자기가 서용보 후손이라 그러면 자꾸 소론이라 그래서, 아니 서용보가 노론인데 저 양반 왜 자꾸 소론이라 그러나 했더니 정약용을 괴롭힌 서용보가 있고 이 서영보가 있는데 서영보는 소론이고 정약용 괴롭힌 서용보는 노론이고 그래요. 이제 이게 쓴 게 서용보가. 자, 우리가 조선에 와서 이 비문을 보면은 이 당파를 할 수가 있어, 당파를. 그래서 여기는 조선만 써놨잖아요. 조선 의정부 우찬성겸 세자 이사 성균관 제주 시호 문강공 정선생 제주지묘 이렇게 해놨는데, 이 딱 이렇게 조선 의정부 이렇게 써놓은 건 소론무예요, 소론. 노론은 어떻게 써놓겠어요? 위에다가 유명 조선국 이렇게 쓰죠. 우리는 명나라에 속한 조선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노론의 사례주의고, 이런 비문이 드물어요. 이게 그 당시 영조 때 세우면서도 유명을 빼고 유명을 안 쓰고 그냥 조선 의정부 이렇게 쓴 게 드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송시열이 있는 데 있잖아요. 화양동 계곡 그 앞에 은과하던 스님이 있는데, 환장암에 은과하던 스님이 그 송시열이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명나라 황제묘, 만동묘 앞을 지나가는 양반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당파를 100%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동묘가 명나라 의종하고 신종 그걸 모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말이 많았지. 왜냐면 황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교가 4대 교린인데, 국가에서 4대했던 나라의 황제묘를 송시열이 자기가 뭔데 자기 집 옆에다가 황제묘를 세워놨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는 명나라 황제의 신하지 조선왕의 신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황제를 빙자해서 조선왕을 이제 억압하는 건데, 그게 그 환장암 승려 이야기가 뭐냐면, 저 만동묘 쫙 밖에서부터, 백미 밖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붙잡고 종전거를 피고 가면은, 아, 저건 노론이다. 그러고 이제 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졌으니까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듯 하면서도 조금 신경 쓰면은 소론이고, 이제 남이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는 건데, 이 정제두 선생 이 묘가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거예요. 앞에 우리 차들 길도 저 해놨고, 저 건너에 주차장도 해놨잖아요. 우리가 여기 처음에 다닐 때 10몇 년 전에는 다 폐허였어요, 폐허. 그래서 이 찾아 다니려면 상당히, 그때 뭐 내비가 있을 때도 아닌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노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제두 선생의 의의가 있는 거는, 이분도 처음엔 다 성리학, 주제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보니까 조선에서 뭐냐면
주자학 아닌 사람들은 엄청 비판받고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생긴 말이 외주내양이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주자학자인데 진짜는 속으로는 양명학자다. 그게 이제 외주내양이란 말인데 대부분 다 외주내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명학이란 건 뭐냐면 중국에 이제 유학계보를 치면은 둘 다 이제 중세 유학인데 주자학은 그 남송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명나라쯤 오니까 이미 주자학적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양명이 나와가지고 그 성리학을 계속 발전시킨 거죠. 말하자면 극복하면서도 발전한 게 이제 양명학인데, 조선에서는 양명학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단으로 몰리는 거죠. 이단으로 몰리는 핵심 이유는 양명학에 뭐 핵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핵심은 뭐냐면 양명학은 이제 사민평등을 주장하니까, 이제 사회동포주의를 주장하니까 신분제 자체를 양명학 자체에서는 이제 별로 이제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양명학은 사실 신분제 타파를 잘 못한 이제 부분적인 양명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 양명학, 그 주자학하고 양명학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지식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갖다가 주자학에서는 경물취지라 그러죠. 격자가 어려운 자예요. 뭐냐면 경물이란 뜻이 뭐냐면 한 사물을 갖다 끝까지 연구해서 그 이치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 사물을 끝까지 공부하는 게 경물취지의 학문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한 사물을 끝까지 연구하려면 그 연구기간이 길어야 되죠. 공부에만 전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학문은 지주들, 일 안 하고, 일은 이제 노비들이 하고, 그런 돈 많은 지주들만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인데, 양명학은 양지라 그러죠. 양지, 양심할 때 양자. 그러니까 누구나 지식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게 인간이면은, 그래서 이제 왕양명이 주의를 비판한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효도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효도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효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연구해보고 나서,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경물취지에서는 뭐냐면 실천하는 방식이 뭡니까? 학교 때 다 배웠어요. 선지후행이죠. 먼저 알고 나서 후에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취지 효도에 대해서 끝까지 공부해서 효도의 이치를 다 깨우친 다음에 이제 효도해야지 하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디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명학의 양지는 그래서 지행합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지식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대로 실천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지행합일인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리학하고 달라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정제두 선생이 뭐 민원휘라든지 누구라든지 논쟁한 게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제두 선생의 글을 보면은 아마 만나서 논쟁하자 그래서 막상 논쟁해보니까 양지가 뭔지도 모르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안 보고 그냥 성리학에서 나쁘다 하는 것만 들고 와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곡 선생은 자기가 원래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주내양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파로 따지면은 율곡계열에 율곡우파가 있고, 율곡좌파 계열이 이제 율곡우파 계열이 김장생이라든지 김집이라든지 송시열 이쪽 계열이고, 율곡좌파 계열이 이제 박세채, 이건 제가 율곡좌우파 나눈 건 제가 나눈 거예요. 근데 율곡좌파 계열이 박세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박세채의 문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줄 알고 이제 박재채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긴 암만마디 양명하기 옳은 것 같다라고 편지 썼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죽음의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양명하기 맞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제두 선생과 이제 이 양반을 따라 들어온 자기의 뭐 이제 자식, 그 다음에 사위, 몇몇 제자들로부터 양명하기 강화도에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전수됐다가 일부 이쪽 사람들이 과거급제에서 충청도 진천에서 또 이제 일부가 양명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이 양명학자들인데, 연대 계시던 그 서여민영규 선생, 이분이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의 후학인데, 이분이 이제 강화학파란 용어를 최초로 만든 거죠. 이제 조선 양명학자는 중국하고 달라야, 중국 양명학자는 전혀 핍박을 안 받았는데 조선 양명학자는 엄청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서 결국 조선 천지는 전부 다 성리학 주자학인데 요 강화도에서만 이제 양명학이 이제 숨쉬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러다 나라 망하니까 제일 먼저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다 이 양명학자들인데, 그래서 이 하곡 이 정제두 선생의 6대 후손인 뭐 정원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창 선생의 동생인 뭐 이건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상설 선생 있죠? 헤이그 밀사. 이상설 선생도 다 양명학자인데 그분이 진천 출신이잖아요. 다 그런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당 유해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양명학 계보예요. 집안들은 전부 다 소론 집안.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나중에 나라 망하니까 망명하기 위해서, 나라 망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이 강화도에서 망명해서 개성에 가면은 왕성순이라는 또 양명학자가 있는데, 그 왕성순 집에서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만주로 가는 날인데 서로 이제 논의한 게, 우리가 다 떠나면 이 학문은 누가 계승하겠냐. 그래서 한 명은 남자라고 해서 남은 인물이 이건방 선생이고, 그 이건방 선생의 제자가 정인보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대 같은 데 이야기할 때 이제 정인보 선생이 연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쯤 되는 학교에서 주작, 성리학 하지 말고 정인보 선생 계승해서 양명학을 했으면 아마 세계 인류대학이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합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망명한 분들이 1920년대 초에 만주에서 세상 떠나는데, 우리나라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근데 이분들 망명한 이건흥이라든지 정원하라든지 이런 분들이 숭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사원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벼슬도 했어요, 고종 때. 근데 망명해갖고 세상 떠났는데 민족문화 백과사전 보면 만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책에서는 이제 후에 독립운동 하다 한 것도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원하 선생이 세상 떠났을 때, 정원하 선생도 그렇고 이건흥 선생 세상 떠났을 때 만주에서 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다 교포들이 한두 푼 이제 부조해가지고 관을 사서 이제 장사를 치렀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이 노론사관, 식민사관 하는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냐면, 이 독립운동하다 이분들이 2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으면은 해방된 나라에서 이분들을 기려야 되는데, 역사학계가 전부 다 노론 식민사관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독립운동하다 세상 떠났는데, 그게 비밀도 아니고 당시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이분들이 세상 떠났을 때.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전부 다 묻어버리고 없는 걸로 치부하고, 왜냐면 노론은 다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쪽 사람들은 독립운동 했다 이러면 이제 노론 후에 학자가 다 식민사학자니까 이제 말빨이 안 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뭐 20여 년 전, 그때부터 찾아왔는데, 그때는 다 폐허였어요. 이 무덤 찾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강화학파 강연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강화군청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강화도 분들도 이 화곡 정재로 선생이 중요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지금은 주차장도 해놓고 길가에 차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나마 완전히 묻혀있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힘이라는 게 이 한 분이, 정제두란 분이 한 분이 그냥 강화도에 들어와 가지고 양명하게 씨를 뿌린 것이 나중에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없으면은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나라 망했을 때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그냥 양명학 하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양지를 실천하는 거죠.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일제식민지배를 난 받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망명하는 것도 전국적 규모로,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서울하고 충청도 지역의 소론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현대서 이권창 선생 묘소가 보면 그 매천황현 선생이 써준 현판이 있어요. 그 매천황현 거기에서 딴 현판인데, 매천황현 선생은 이제 전라도 구례 분이잖아요. 근데 다 같은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오히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 하는 이야기가 상해에서 나라는 노론이 팔아먹고, 이 노론이 팔아먹은 나라 되찾겠다고 뭐 어물쩡 꼴뚜기 마냥 왔다 갔다 뛰는 거는 전부 다 소론과 남인계열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실 이제 독립운동의 그 양반 출신으로서 한 독립운동의 그 계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강화도 만이산 갔었는데, 그 대종교 계통 사람들이 주로 한 게 이제 저쪽에 북로군 정사, 이제 그쪽은 주로 이제 대종교 분들이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김자진 장군만 하는데, 사실 김자진 장군보다 위에 그쪽에 이제 총사령 이제 북로군 정사 이쪽에 이제 총사령 이쪽은 서일 장군이나 김혁 장군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 섰고, 그러면 이제 김자진 장군은 이분은 군사 전문가로 상당히 이름이 나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영입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이제 독립운동사 써주는 원칙이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모두가 아는 사건만 써준다.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위주로 서술한다. 나머지 무장항일 투쟁은 다 덮어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원칙에 의해서 덮어진 사건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곡 정재두 선생을 보면은 우리가 한 지식인이 자기가 양명학이란 학문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을 버리고 이 강화도로 온 한 지식인이 뿌린 씨앗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하시고요. 강화도에서는 조교 선생의 학풍을 이어받은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이 아들들, 그 다음에 이 사위들, 그리고 일부 이제 공부하다가 양명학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로 따져도, 그러니까 사실 추사 김정희 글씨체는 사실 이제 청나라 이쪽 가서 많이 배워온 이제 그런 그 유학파의 글씨체고, 우리나라 동국진체라고 있어요. 그 동국, 우리나라의 진체, 이제 집대성자가 원교 이광사 선생인데, 그 원교 이광사 선생도 다 이쪽 그 제자 그룹들이죠. 그래서 이제 원교 이광사 선생도 이제 소론인데, 가산을 다 정리하고 따라서 정재두 선생 있는 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짐 싸고 있는데, 화곡 선생이 세상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보들이, 그러니까 서울 천지는 전부 다 이제 이 서울과 조선 팔던 전부 다 이제 성리학이고, 양명학이 여기서 싹 터가지고, 일부가 이 정원화 선생 같은 경우 진천 현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진천에서 양명학을 조금 이제 꽃을 피웠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온 인물이
그 유명한 독립운동계의 이상설 선생이니까. 사실 이상설 선생은 그 당시에 뭐 6개 국어인가 뭐 7개 국어를 했다는 분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고종의 해금일사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분들 양명학, 그 다음에 서양 정치 철학 이런 거 다 공부한 분이고. 그래서 독립운동사 보면 이상설 선생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아주 달라집니다. 이상설 선생은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주 이제 그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이승만 이분을 갖다 이제 대통령으로 영입해서 임시정부에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뿌리들이 양명학 계보들 뿌리 연구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가 그 수많은 대학 중에 이 양명학 제대로 계승하는 대학이 또 그러니까 단재 신초 선생 가르치는 대학 사학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명학을 계승해서 하는 대학도 하나도 없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